그 들통에 락스 붓고 행주 빨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이 락스하고 식초를 섞어서 닦아봤더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로 기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아주 강력한 백혈병 유발 물질이거든요. 향초가 담배죠. 향만 있을 뿐이지 담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폐암이 우리나라가 절대 줄지 않고 있는데 제일 나쁜 습관은 먹는 것이 곧 내가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드는 조리도구를 포함해서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생활용품들이 우리 몸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김경민입니다. 오늘 제 양옆에 아주 강력한 조합의 두 분 와 계십니다. 국내 최고의 뇌혈관 권위자 이승훈 교수님,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물질을 분자 단위로 해부하는 화학자 이광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이승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 화학과에 있는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경과와 화학이 어떤 접점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의사로서는 화학은 접점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약이 다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거의 다 많은 약물들은 화학자분들께서 개발하십니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독에 중독된 분들 네. 그리고 또 어떤 화합물질을 또 뭐 잘못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병원에 많이 가죠. 네. 그러니까 사고는 화학자가 좀 치고 병원에서 이제 고쳐주시고 화학 쪽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또 신경과 전문의 분들이 나서서 또 치료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약은 또 화학자분께서 만드셨죠. 네. 제가 말씀드린 병 주고 약 주고 약 주는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우리 주변의 생활용품들 얼마나 위험한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가장 안 좋은 물품은 S등급에 올릴 거고요. 그나마 안전하다는 건 D등급에 올리면서 한번 티어리스트를 매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실전으로 바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욕실로 가보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욕실 생활용품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락스가 있습니다. 락스를 써야지 뽀드득뽀드득하고 제대로 청소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병원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과 관련된 물질이네요. 이게 락스가 굉장히 꽤 강한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염기성 물질의 특징이 뭐냐면 지방 성분하고 만나게 되면은 비누 구조로 바뀌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배수 세정제 있죠. 뚜러뻥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보면은 수산화 나트륨, 그러니까 수산화 칼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염기성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다. 위벽에 있는 단백질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락스도 뭐 마찬가지. 근데 이제 락스 같은 경우에 그럼 왜 위험하냐고를 화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네. 위에는 위산이 있습니다. 염산이 있죠. 염산하고 락스가 같이 만나면은 염소 기체가 나옵니다. 둘이 이게 산성 물질이 만나잖아요. 락스가. 그러면 염소 기체가 생겨요. 그러니까 염소 기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들어보면 독성 가스죠. 네. 화학. 예. 네. 그것도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만 없으면 혹시 괜찮나요? 네,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락스에서 염소 기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피하시면 네. 되겠죠. 산성 물질 섞어주면은 염소 기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락스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락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염소 기체하고 수산화 나트륨 이런 염기성 물질을 섞어주게 되면 락스 성분이 나옵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이라는 것과 소금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화학 반응은 언제나 시소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낮은 온도에서 쓸 때는 이 락스가 거꾸로 잘 안 갑니다. 근데 열을 가해주잖아요. 그럼 이걸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 염소 기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들이 들통에 락스 붓고 행주 빨고 그러잖아요. 네. 실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럼 정말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기 응급실 빨고 있는 물질에 뭐 산성 성분이 있는 거라도 그건 있으면 끔찍한 거죠. 네. 끔찍한 정도가 그렇죠. 되나요? 그게 염소 기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절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머머머. 예. 이건 그럼 몇 등급을 줘야 되는 건가요? 뭐
S가 아닐까요? 저는 그럼 너무 무서워서 아예 락스는 안 사고 싶은데요. 아니요, 락스가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요? 예, 이 학교에서 급식할 때 과일이나 채소 닦을 때 그 살균제로 그 세균 죽이려고 락스 써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고 우려가 많거나 잘못 사용될 때 최악인데 네. 사용법대로 잘 사용하면 안전한 물질이 너무너무 좋은. 칼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잘만 쓰면 되는데 네. 자칫 잘못하면 네, 이걸 최악인. 그렇게 물 켜서 그런 용도로 쓰면 살균도 되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농도에 맞지 않게 뭐 끓이거나 뭘 섞거나 이랬을 때 위험하게 돼요. 그러면 욕실 청소를 하다 보면 따뜻한 물로 마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냥 일반적인 욕실 세정제는 괜찮나요? 일반적인 욕실 세정제는 뭐 따뜻한 물과 예, 만나도? 그렇게 그냥 세제니까 그건 아. 큰 문제는 없고. 혹시라도 뭐 네. 식초를 쓰면 큰일 나겠죠. 크죠.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게 이게 시작은 코로나죠. 왜죠? 코로나 때 네. 일부 분들이 이 락스하고 식초를 섞어서 닦아봤더니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염소 기체가 나오니까 염소 기체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산화제자 표백제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되죠. 하얗게 되니까. 그래서 섞어 쓰기 시작했고 냄새도 뭐 많이 나고 하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네. 강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인터넷에 이제 꿀팁으로 이제 올라갔죠. 이게 꿀팁이 아니라 네. 독성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었던 네, 거네요. 네, 네, 너무 위험한 방법이 꿀팁으로 나왔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참 위험하죠. 심지어 제가 인터넷에서 본 꿀팁 네. 중에 네. 그 망고 껍질 있죠. 망고 껍질을 망고를 먹고 망고 껍질이 아깝지 않느냐. 네. 망고 껍질로 팩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네? 망고 껍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옷 성분이 있습니다. 우르시올. 옷 오르는 분들이 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어머나. 근데 이제 그걸 꿀팁이라고 써놨더라. 찾아보세요.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정말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이런 잘못된 정보들 너무 많아서 꼭 이렇게 전문가 분들한테 검증을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S로 했지만 참 억울하네요. 그러네요. 억울한 S 등급이네요. 네. D였다가 S일 수 있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샤워 커튼이나 욕실 매트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이것도 뭐 사실 뜨뜻한 물만 안 닿으면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샤워 커튼은 처음에 샀을 때 샤워 커튼을 이제 PVC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냄새가 심하죠.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거기에 이제 뭐 프탈레이트 같은 그 환경 호르몬이라고 의심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흡입을 하게 되면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샀을 때 냄새가 안 나는 것들을 쓰는 게 좋고, 또 샤워 커튼 자체가 습기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검은 곰팡이 더 잘 네, 쓰고. 맞아요. 곰팡이가 잘 예. 생겨요. 그리고 욕실 매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땅바닥에 있으니까 발에서 나오니 더러운 것과 막 이게 곰팡이 세균. 예. 그러면 둘 다 그냥 웬만하면 쓰지 말까요? 저 같으면 안 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예. 그럼 이 친구들은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욕실 매트 D등급? D등급. 차가운 물에 네. 또 곰팡이만 없다면 괜찮다는 거죠? 네. 샤워 커튼도 D등급 줄까요? 이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샤워는 이제 뜨거운 물로 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특히 처음에 샀을 때 네. 이런 그 냄새가 많이 나는 거는 좀 네. 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D등급이 아니라 좀- D나 뭐 거의 뭐 S일 수도 있어요. 네. S까지도 보시는 거네요? 전 하여튼 이 요가 매트건 뭐든 처음에 샀을 때 그 냄새가 심하다. 많은 경우에 냄새가 심한 것은 우리 몸이 그 나쁜 줄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냄새 빠지면 괜찮아지나요? 아니면 냄새 나면 그냥 버려버릴까요? 냄새 나면 안 사면 되잖아요. 냄새 나면 이건 안 좋은 물질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치약, 칫솔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치약입니다. 구강청결제나 치약. 이거는 당연히 입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D등급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구강청결제 같은 경우에 네. 많이 알려진 그 제일 유명한 것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많아서
이게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것을 입안에 머금었다 뱉으면 뭐 탈수가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건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집에 지금 한 통이 남아 있는데요. 그냥 아예 안 쓰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뭐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먹고 그렇게 하고 뱉어내고 안 죽었으면 상관없긴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치아 건강을 생각하면 이제 아무리 칫솔질을 잘하고 치간 칫솔을 해도 이제 아주 미세 성분의 그런 것들은 뭐 구강청결제를 쓰는 게 장기적인 그 박테리아 번식에는 막을 수 있으니까 네.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 코로나 시절에 구강청결제를 권장했었어요. 그 당시에 바이러스도 좀 없앨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구강청정제를 쓰는 게 사실은 그 구강 건강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나쁠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얘기하신 것처럼 구강 점막 세포들이 건강에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균을 번식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이긴 한데 우리 점막 세포도 약간 힘들어한다.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구강청결제는 사진은 없지만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혹시나 마시면 안 되니까 네. C 정도는 돼야 될 거예요. C정도라고 보고 치약은 네. 먹지만 않는다면 네네. 괜찮으니까 D 먼저 주겠습니다. 그럼 칫솔은 어떨까요? 요즘에 뭐 환경 오염이다 해서 대나무 칫솔도 나오고 뭐 많은데요. 우선 솔 자체는 플라스틱 소재인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좀 더럽긴 하죠. 이게 닦아내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좋은 특히 거고. 칫솔이 뭐 마모돼서 미세 플라스틱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이걸 하면서 마시는 사람은 뱉어내니까. 없으니까 네. 뱉어내니까 뭐 사실 칫솔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더러우면 더러우면 우리 교수님들이 더러운 것도 되게 싫어하시는 그렇죠. 것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아프냐 네. 보면은 더러울 때 많이 아파요. 그러네요. 이게 잘리든지 그 피를 흘리든지 더러웠을 때 이제 그때 그때 균이 들어가고. 균이 더러운 애들이죠. 아, 그러면은 뭐 칫솔도 D등급을 주면 되는 걸까요? 조심해야 되니까 C 등급. C등급 줄까요? 네. 그러면 교수님들은 칫솔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꿔 주시나요? 전 잘 모르겠고 와이프가 바꿔서. 교수님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면 균이 싫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자주 바뀌어지는군요. 네, 자주 바꿔주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워시나 샴푸가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안전한 거 아닐까요? 샴푸나 바디워시는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곰팡이가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비듬이 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샴푸 속에 곰팡이를 죽이는 그런 성분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근데 이게 네. 남아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잘 씻어야 되니까. 네, 잘 그런 씻어내는 건 중요하다. 사실 네. 뭐 몸에 안 좋은 거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성분이 피부를 통해 침투하느냐 침투하지 않게 만들었거나 뭐 안 할 만한 성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안전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 자체가 주는 양리학적인 아니면 이제 인체에 대한 효과가 사람한테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안전한 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D등급을 주면 될까요? 샴푸 속에 요즘 그 염색 샴푸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연모제로 쓰이는 것들. 그런 세정 효과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기능을 넣기 위해서 네. 할 때 그 물질들이 약간 독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피부에 침투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십니다. 그러면 몇 등급을 주면 좋을까요? C등급 정도? 네. 그럼 반대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노프라고 해서 샴푸를 안 쓰는 운동도 많이들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어때요? 곰팡이를 죽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안 좋은 건가요? 일단 더럽네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노폐물들이 있는데 그 노폐물들을 먹고 여기에서 미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 먹을 게 너무 많으면 두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에도 세균이 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런 분비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제거를 적당히 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많은 세균과 곰팡이가 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이게 땀샘, 기름샘을 통해서 이제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귀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모든 피부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기본적인 성분이 기름 쪽이에요. 물로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계면 활성제로 쓰는 게 이제 비누나 샴푸 이런 걸 써야만 쉽게 떨어져 나오니까 우리 몸에서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 기름샘이 나오는 이유가 박테리아 같은 게 밖으로 나가라고 계속 분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꺼내려고 자꾸 분비를 했으니까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너무 닦아버리게 되면 피부에도 적당한 기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라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은데 이걸 너무 닦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으면 안 닦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맛있는 먹이가 되거든요. 그럼 균들에게. 이 영상은 주변에 노프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 꼭 보여줘야겠네요. 그 노프를 하시는 분이 네. 주변에 친구가 많은가요, 아닌가요? 그걸 한번 보세요. 많지는 않아요. 그게 그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네. 채취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도 있잖아요. 네, 열심히 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샤워볼이 있어요. 샤워볼은 저도 이제 서당계 3년이라고 뭔가 왠지 계속 쓰면 미세 플라스틱 나오고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샤워볼은. 먹는 게 그러네요. 아니니까. 근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각질, 기름 뭐 이런 것들이 샤워볼에 묻어 있으면 이제 거기 곰팡이 세균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샤워볼 같은 경우에는 세균을 죽이면 돼요.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네. 뭐 구연산 같은 거 있죠. 구연산, 이게 산성 물질이에요. 좀 이걸 물에 녹여서 이런 샤워볼을 좀 담가 놓는다든지 그러면 세균이 잘 못 살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살균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자주 교체해주지 교체 못한다면 안 해줘도 되죠. 그런 식으로 쓰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몇 등급 줄까요? 뭐 샤워볼? 더럽지만 하면 안전하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뭐 더러울 수 있으니까 한 BC BC? 예, 더러울 수 있으니까. 더러울 수 있으니까. 그 세균에 대해서 좀 네. 재밌는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에 가자고 하면서 화성 갈 사람을 뽑고 그랬는데 네. 실제 화성에 갔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제 의학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네. 오래 못 가시고 돌아가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굉장한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장 안에 장내 세균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이 장내 세균을 통해서 발효가 되고 대사가 되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화를 제대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유산균은 장내 세균이 아니에요. 근데 몸에 좋은 세균이죠. 그래서 자꾸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몸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많고 이 피부 상재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피부 상재균이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 병균이 잘 못 오는 거예요. 여기 내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부 상재균이 있는 목적이 피부를 괴롭히는 다른 균들이 못 오기 때문에 이 정도 있으면서 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화성에 갔을 때 만약에 이제 마션 같은 영화를 보면 혼자 감자 키우고 막 그러는데 네. 혼자 그렇게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 거다. 장내 세균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장내 세균은 지구에 남아있고 거기서 적응하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면 거기서 금방 멸종돼 버려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우주에서 살고 계신 우주 분들이 실제 굉장히 많은 생물학자고 그걸 다 연구를 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장내 세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음식과 그런 것도 다 연구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쉽게 다른 행성에 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세균이라는 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세균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몸은 유익한 균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죽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유익한 균만큼은 필사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네요. 네, 공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생을 하고 있다는 네. 점까지. 동물들의 경우에 이 변을 먹는 이유가 그리고 자연 분만을 할 때 하고 제왕절개를 할 때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네. 어떤 세균을 가지고 오느냐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물질들 하는 회사들이 그게 다 이제 그 변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장내 세균을 이제 일부 그 안에 있는 성분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똥으로 암을 치료하는 세상이 됐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실제로는 이제 장내 세균들을 가지고 하는 연구들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더러운 균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유익한 균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네.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들 요즘에 또 쓰는 게 향초나 디퓨저예요. 그런데 어디서는 좀 이게 좋지 않다.
차라리 환기를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네, 교수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100% 동감이. 그러신가요? 제일 위험하다고. 제일 위험한가요? 네네. 그럼 집에서 절대 안 없습니다. 쓰시고- 저희 집에는. 네. 안 쓰시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네. 우리 몸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딱 필요한 거를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산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산소가 들어오는 루트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를 빠른 속도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먹으면은 위는 흡수기관이 아니에요. 그냥 앞뒤로 막 네. 그냥 어마어마한 네. 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네. 드시면 왜 아우 졸려 이런 네. 이유가 엄청난 운동을, 아무리 네. 운동 싫어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다 끝나면 그다음 내보내고 그다음 네. 흡수를 시작하는 거니까 장벽도 엄청난 장벽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폐포 안에서는 정말 순식간에 그 혈액과 바로 교환이 일어나요. 그 장벽이 굉장히 얇아요. 왜냐면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산소 받고 바로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저분자량의 작은 화합물이, 더더군다나 냄새도 안 나는 특히 일산화탄소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모릅니다. 순식간에 그냥 사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만약 냄새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한테 좋은 향이라고 약간 그렇게 좀 꼬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분들을 이렇게 했을 때 안 좋은 성분들이 미량이라 하더라도 우리 몸에 가장 들어오기 쉬운 곳이 폐입니다. 네. 가장 약한 장기예요. 가장 약한 장기에 한 1000가지쯤 되는 화학약품을 쓰시는 분들이 흡연가들이고. 그러면 당연히 S 등급이겠네요. 네, 향초가 지금 담배 얘기하셨잖아요. 향초가 네. 담배죠. 향만 있을 뿐이지 담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승은 교수님조차 가장 안 좋다라고 하실 정도면 얘네들은 사실 S도 아니고 막 SSS 등급 정도로도 가야 그렇죠. 되는 어제 거네요. 다른 것들은 안전하게 사용하면 그래도 그러네요. 이 등급이 억울하다는데 여기는- 이거는 그냥 사용해도 처음부터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거니까. 향수도 마찬가지인가요? 향수도 실은 향이 여러 가지 물질이잖아요. 여러 가지 분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섞어서 이제 조향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물질이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을 씁니다. 이게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또 많이 알려진 그런 또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향수라는 것 자체가 그러한 여러 가지 향도 있지만 이런 섞어주기 위해서 프탈레이트라는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좋을 리가 없죠. 그 절간에 가면은 이제 네. 향을 피워놓고 이제 그 향을 맡고 절간에 온 그 평온한 마음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경과에 오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이제 두통 환자들이 있어요. 편두통 환자분들. 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편두통이 생길 만한 그런 에너지를 뇌에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렇다고 항상 두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트리거가 되는 발사 장치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운동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면 부족에 생기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극 중에 두 가지가 빛 자극하고 냄새 자극이에요. 냄새 자극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향 같은 자극들이 두통을 굉장히 잘 유발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혈관 반응을 굉장히 잘 일으키고. 향초를 계속 피우고 있는 공간에 계속 있다 보면 머리가 그렇게 아플 두통이 수도 올 수가 있죠. 있고. 저 같은 네. 경우 머리가 아파요. 아, 향만 있으면 머리가 아파요. 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군요. 그러면 더불어 빛의 자극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빛의 자극 뭐 이거 관련된 건 아닌데, 네. 빛 자극을 받게 되면 이제 후두엽 쪽에서 시각중 주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흥분을 하면서 이제 두통이 그쪽에서 발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후두엽이 굉장히 두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돈 들여서 백화점 1층 가서 명품 향수를 안 사도 되겠어요. 저에겐 네.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안 사도 된다. 이제부터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SSS 등급 정도로 아주 안 좋다고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럼 전자모기 향은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킬러 1등이 이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이는 게 1등이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2등이었고 인간은 네. 1등이 모기였어요. 그런가요? 네. 가장 많은 질병을 매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를 피해야죠. 그럼 전자모기 향이 안 좋긴 하겠지만 예, 그 요게 이제 네. 이 전자 모기 향 자체가 구조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네. 살충국이라는 게 있어요. 국화인데
거기 가면 개미들이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국가에서 네. 벌레를 죽이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분을 흉내를 내서 만든 게 전자목양에 들어있는 화합물입니다. 사실 그러면 네. 그것도 사람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알려져 그래요? 있고요. 근데 물론 그걸 들이마셔서 좋을 건 없겠죠. 근데 곤충한테는 확실한 독이고. 네, 그리고 확실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인간을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 모기이기 때문에 네. 전자모기향은 그래도 써도 된다. 그러니까 모기향을 그러면 안 썼다가 밤에 모기 때문에 성질이 나면 다음 날에 운전하고 가다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네, 전자모기향은 괜찮다. 디퓨저나 방향제는 안 된다. 한국은 네. 그래도 모기가 좀 그냥 따갑고 아픈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도 생각보다 말라리아가 있고요. 그래요? 예, 말라리아는 반드시 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지역으로 열대지방으로 갈수록 거의 모기가 엄청난 질병 매개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는 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꿀팁처럼 하나 알아가게 됐어요. 가습기나 공기청정기가 또 있거든요. 괜찮은 거죠, 당연히? 가습기나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는 좋은 거죠. 음, 공기청정기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니까 좋은 거고. 네. 가습기는 가습기는 어떤가요? 초음파 진동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가습기 속에 들어있는 물이 너무 더럽다. 오염된 그런 물이 있다면 그걸 이제 비말로 떠올리는 거는 좋은 건 아니겠죠. 근데 근데 이제 초음파 진동인 경우에 예전에 SBS에서 무슨 다큐멘터리를 해가지고 가습기를 틀고 공기청정기를 봤더니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막 돌길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가습기 틀었을 때 그런가 봤더니 되게 재밌는 실험이었는데 그냥 수돗물로 하면 엄청나게 나오고요. 정수기로 했더니 줄어들어요. 증류수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돗물에 들어있는 우리가 미네랄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가습기를 틀었을 때 초음파 진동일 경우에 이렇게 마치 미세먼지처럼 나노 입자처럼 이게 공기 중에 다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당시 다큐멘터리 위험한 것처럼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가 관심이 있어 여러 연구들을 봤지만 몸에 안 좋다는 증거는 또 없어요. 그래요? 그냥 입자 먼지라고 인식을 한 걸 거예요. 근데 공기청정기가 이거를 굉장한 미세먼지라고 인식할 수는 있다. 가습기를 틀은 경우에. 그럼 가습기를 잘만 닦으면 괜찮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네. 수돗물도 정수물도 상관이 없고요. 깨끗하기만 하면 네. 괜찮겠죠. 그리고 소파나 매트리스, 카펫까지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소파나 카페트, 커튼 이런 것들이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안 좋은 걸로. 그러니까 커튼도요? 예, 다 안 좋고 침대, 침구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데 네. 이게 조금만 시간을 들이다 보면 대부분 진드기가 살아요. 엄청 그래요? 엄청 아니 삽니다. 커튼은 우리가 몸을 비비지도 않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덜 사는 이유가 마루를 네. 카페트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뭐 돌로 하든지 대리석으로 하든지 마루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매개되는 게 이제 그 서양 같은 경우는 다 카페트로 하고 신발을 신고 다닌단 네.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침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쉽게 거의 모든 집에 두꺼운 이런 천으로 된 것들은 다 진드기가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진드기가 가장 큰 문제, 진드기는 꽤 사이즈가 큰 벌레예요. 근데 이게 코로 잘 들어가서 처음에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1등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좀 들면 대부분 이제 천식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이유 없이 계속 나오는 기침. 가장 오래된 만성 기침의 첫 번째 원인이죠. 방법 알려드리면 네. 뜨겁게 해서 살균하면 됩니다. 이게 빨래 같은 거 삶아서 빨고 소파나 뭐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열로 스팀 나오면서 청소하는 네. 거 스팀 청소기 그런 걸로 하면 진먼지 진드기 이름이 영어가 하우스 더스트 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먼지 먹고 사는 진드기. 이게 공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이 있는 집에서는 오히려 카펫을 쓰기도 하거든요. 안전하라고. 넘어졌을 때 덜 다치라고. 근데 사실 알러지 비염이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게 알러지가 많은 집안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 씁니다. 다 의사 선생님한테 다 얘기 듣고. 그러면 알러지가 없더라도 안 쓰는 게 낫겠네요. 제대로 근데 관리하지 우리나라는 않을 좀 거면. 마루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다 독립된 구조로 돼 있고 신발 신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덜한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긴 하다 의학적으로는. 네. 그러면 소파는 안전하게 D등급 줘도 될까요? 네. 네.
필요할까요? 더러우면 또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건 뭐, 더러우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 교수님들 지금 더러운 거에 이렇게 지금 진먼지 많이 진드기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세균 이게 네. 굉장히 작은 곤충이죠. 네.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네. 씨. 관리를 잘해야 진드기는 벌레거든요. 이거는 세균보다 훨씬 큰. 음.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정말 변태스럽게 생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TV, 노트북, 스마트폰 있거든요. 스마트폰 뭐 사실 거의 손의 일부처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D등급 아닐까요? D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D가 절대 아닙니까? 네네네. 글쎄 스마트폰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바보를 만드니까 네. 바보를 만드는 측면에서 S등급이 S. 굉장히 도파민을 주는 나쁜 거일 수도 있고 뭐 네.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몇 등급 받아야 될까요? 이게 전자파라는 측면은 아직은 더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네. 노출이 있어야 그다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제일 대표적인 건 빛공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인들은 우리가 뇌전증 환자, 그러니까 간질 발작을 하는 뇌전증 환자들한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뇌를 갑자기 자극하는 소리 자극, 빛 자극을 굉장히 조심하게 하거든요. 네. 그 수면 잠도 충분히 못 자는 것도 큰일 나게 다 이제 뇌전증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하고. 근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기만을 위한 도파민 생성 도구이기 때문에 완전히 빠져서 이렇게 최면당한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중간중간 굉장히 강한 빛자극을 혼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구에도 당연히 안 좋은데 굉장히 뇌가 이런 빛자극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아까 두통도 유발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더러운 세균 얘기하셨는데 빛 공해는 정말 네네.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 친구들이나 또 뭐 뇌 관련 질병을 겪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조심하셔야겠네요. 요즘 청소년한테 스마트폰 특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네. 것들은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청소년기에 특히 사춘기에 뇌가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일종의 재부팅을 하는 그런 셈인데 네. 그때 스마트폰을 보면은 네. 뇌가 느끼기에 도파민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싸구려 도파민을 얻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그럼 이제 어떤 깊은 생각을 한다든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것들은 능력은 떨어질 거니까 우리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안 좋다. 네. 두 교수님을 모셨다 보니까 단순히 발암 물질을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일상에 또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심도 깊게 얘기를 그리고 해주시는 한 것 가지만 같아요. 더 얘기하면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잠자는 중에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이제 잠을 잘 시간이다라고 이제 멜라토닌이 분비돼서 그 시간에 맞게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누워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빛자극을 받으면서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자면서도 충분한 수면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잠을 자는 시간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 시간 동안에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잠자는 시간은 그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수준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보실 정도예요. 뇌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글림페틱 시스템이라고 이제 최근에 알려진 시스템이 있는데 잠잘 때만 활성화돼요. 낮 동안은 활성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집안을 청소하듯이 네.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 그 시간에만 해요. 그러면 얘는 스마트폰은 뭐 SSS 등급으로 네. 놔야 될까요? 저 S 등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TV나 노트북은 어디에 놔드릴까요? 요즘은 뭐 TV가 스마트폰만큼 중독성이 있지는 그러게요. 않죠. 보질 않으시니. 네. 네, 보질 않기 때문에 A 등급 정도로 가야 네, 되는 네. 걸까요? 노트북은 뭐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하지만 안구 건강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안구 건강엔 안 좋지만 뭐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A 등급 정도로 줄까요? 그러시죠. 네. 이제 스마트폰은 책보다 더 해로운 더 빛 공해까지 줄 수 요즘 있다. 아이들이 보면은 네. 이 정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이러고 보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나중에 7, 8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이 돼요. 그것도 정말 걱정이고 문제네요. 네, 그럼 이어서 전기장판 여쭤볼게요. 전기장판은 뭐 전자파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전자파가 아니라 네. 전기 장판에 쓰이는 그 플라스틱
그게 가열이 되니까 그게 문제. 예, 그게 열이 계속 가해지게 되면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높은 온도에서는 조금씩 구조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또 기체로 이렇게 훈연처럼 흡입할 수도 네. 있고. 그럼 전기장판 아예 쓰지 말까요? 근데 뭐 모든 네. 이런 문명의 혜택들이 그 네. 위험이 있지만 또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또 네.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판은 난방 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서 난방을 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죠. 얼어 죽으면 네. 안 되죠. 네. 그래도 사실 또 스마트폰 이런 것도 막 그분이 즐거운 게 없는데 우울증 걸려 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거 나쁜 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적절하게만 써야 된다는 거를 주의를 주셨는데 그럼 전기장판은 몇 등급에 앉으면 될까요? BC 정도 저는 비드, 네. 네. 교수님께서 C? C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야. 네. 네, 맞아요. 너무 S 등급 가면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조가죽 쿠션까지 여쭤볼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인조가죽도 거의 네. 비닐 플라스틱 아닌가요? 플라스틱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오래되면 그런 것들이 마모가 되고 먼지가 떨어져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안 좋다. 그리고 요가 매트나 뭐 폼 롤러 이런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모가 되고 떨어져는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피까지도 갈 것도 없이 먼지가 많으면 먼지가 많은 환경이 좋을 리는 없어요. 네.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낡으면 버리자. 네. 그러면 인조가죽 쿠션이나 폼 롤러도 냄새가 빠졌을 때는 괜찮은데 네. 장기적으로 쓰다가 이렇게 부식이 된다거나 네. 찢어진다거나 구멍이 난다거나 그 그러면 실제로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네. 보면은 이런 요가 매트나 이런 걸 보면요 가에 다 망가져 있어요. 네. 그런 데서 뛰고 운동하는 것이 그다지 좋지는 않겠죠. 그러네요. 그런 거는 예. 그 가급적이면 낡은 것은 그냥 바꾸는 게 교체를 해줘야 되네요. 그럼 몇 등급으로 보내줄까요? 한 B등급 할까요? B등급, B나 뭐, B등급 예. 정도. 네, 조금이라도 찢어졌을 때는 바로 지체 없이 바꿔줘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아까 이제 디퓨저가 안 좋다는 건 확실히 알았고요. 반대로 탈취제는 어떤가요? 뭐 냄새 먹는 하마라던가. 그 탈취제가 네. 이게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탈취제는 냄새 분자를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활성탄 이런 것들은 냄새 분자가 활성탄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와서 갇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활성탄이 공기 중에 날아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문제가 없고 네. 그 탈취제 중에 스프레이를 뿌려서 하는 경우에 거기서 뭐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향 분자들 그런 것들은 페브리즈 같은 경우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덱스트란이라는 그런 화합물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또 고분자들도 있어요. 마치 울타리처럼 생긴 그런 화합물들인데 요 사이에 냄새 분자가 와서 갇혀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큰 문제는 없죠. 네, 약간 그런 게 원리 약간 제습제 같은 그런 건가요? 식이죠. 예, 네. 물을 가두듯이 냄새 분자를 붙잡습니다. 그런 건 그나마 안전하다. 안전하다. 네, 안전하지만 이제 냄새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냄새를 뿌리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거는 마찬가지로 좋지 디퓨저처럼 네, 좋지 좋지 않다고 않네. 봐주시는 거고요.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방입니다. 매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안전해야 될 텐데 의외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악의 주방 생활용품 한번 티어리스트를 매겨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지금 첫 번째로 실리콘 조리도구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교수님? 실리콘 조리도구 자체는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한 200도, 220도 정도 이상에서 가열을 하면 이제 포말데하이드라는 게 생깁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실리콘 조리도구 중에 고가의 뭐 우리나라에서 잘 만든 것들은 괜찮은데
간혹 가다가 그 플라스틱을 섞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리 도구를 이렇게 휘어봤을 때 그 텍스처 자체가 좀 네. 다르다. 색깔이 좀 달라진다. 그런 경우에는 뭔가 섞어 넣었을 것을 의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이걸 사기 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있을까요? 처음에 살 때 이렇게 휘어보는 직접 눈으로 보고 사면 괜찮겠는데 뭐 직구를 한다든지 인터넷에서 샀을 때는 누가 파는지를 좀 보는 게 좋겠죠. 온라인으로 저렴한 상품을 살 때는 꼭 누가 만든지 네, 제조사를 그게 분명히 이제 확인해야 KS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안전하게만 쓰면 괜찮다. 그럼 몇 등급으로 가면 될까요? 뭐 C에서 C D 정도? 정도. 정도가 네.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 바구니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보통 시장에 가면 뜨거운 국수 삶아 주실 때 많이들 써주시는데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C 등급 C 정도 C 정도? 가나요? 네. 안전하게 쓰자. 네. 코팅 프라이팬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코팅 프라이팬. 뭐 저는 잘 모르니까 뭐 제가 먼저 얘기하면 네. 제일 나쁜 물질 아닐까요? 아주 나쁠 수 있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 2013년인가 15년인가 그 정도인데요. 그 이전에는 이제 테플론이라는 것을 프라이팬에 코팅을 하는데 그때 사용했던 물질이 PFOA라는 게 있고요. 이런 물질이 굉장히 좀 말씀하신 독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을 그 전에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는 그 물질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고분자 형태의 그런 바인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온도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한 그런 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코팅 프라이팬도 결혼할 때 살림살이로 가져갔던 걸 몇십 년 썼다고 자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버려야 되나요?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한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정도 사용했으면 버려야 된다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뭐 기준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프라이팬을 쓸 때는 씻을 때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으라고 분명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생겼다. 뭔가 떨어져 나오려고 너덜너덜하다. 그러면 이제 버리는 게 좋겠고. 그럼 무조건 버리고. 그러면 코팅 프라이팬이 가열이 됐을 때 발암 물질이 나오는 부분이면은 이게 흡입될 때 안 좋은 걸 텐데요. 사실 되게 벗겨지면서 이제 부스러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먹으면서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스러기가 나오는 상태가 안 좋은 걸 주로 얘기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실제는 이 테플론 자체는 그 고분자가 굉장히 안정한 고분자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워낙 커서 소장에서 흡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대변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대변으로 나가서 뭐 지구로 빠져나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물질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가열을 했을 때 테플론 코팅이 된 프라이팬을 가열을 하면 그 전기를 마시면 독감에 걸리는 듯한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게 뭐 어떠신가요? 그런 걸 좀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흡입 독성과 관련된 만성적인 게 흔한 거는 담배죠. 네. 그래서 이제 폐암이 생긴 분들한테 가장 의사가 흔하게 물어보는 거는 담배를 폈느냐, 얼마나 폈느냐라고 네. 물어보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께서 폐암을 걸리게 되면 담배가 없는데 왜 어떻게 걸렸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서양하고 다른 그 주방 문화가 냄새나 이런 향을 좋아하면서 실제 이런 공조기 같은 걸 트는 것들이 잘 그 훈련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연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만 고기를 구울 때만 좀 튼다 뿐이지 일상적인 상황에서 거의 틀지 않으니까 거의 조리하면서 거의 마시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폐암이 우리나라가 절대 줄지 않고 있는데 담배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도 폐암은 사망률이 엄청 높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훈연과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근데 의사들은 음식과 관련된 탄 음식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했었는데
실제 지금 저도 연기. 잘 몰랐는데 연기 같은 이런 거. 코팅 프라이팬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흡입 독성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이승훈 교수님께서 거의 가장 안 좋다고도 네네.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느낌으로 네. 그러면 기스가 부스러기, 나지 네. 않더라도 이게 연기만으로도 우리는 좀 독성 물질이 그러니까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네요. 제일 나쁜 습관은 이 테플론이란 물질 자체는 꽤 높은 온도에서 안정해요. 하지만은 이걸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온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그럼 뭐 250도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연기가 펄펄 나요. 네. 그거 마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보통은 그 가열을 먼저 해둔 다음에 고기를 착 굽는 그게 좋아서 사람들이 먼저 가열을 해두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구울 때는 네.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되죠? 그때 이제 뭐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스테인리스 예, 프라이팬은 괜찮은가요? 코팅 프라이팬보다? 그렇죠. 금속 이게 오랫동안 썼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기스가 나지 않더라도 뭐 코팅 프라이팬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기스가 안 났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기스가 났다면 그냥 바꾸는 게 낫죠. 기스 났으면 네. 무조건 바꾸고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코팅 프라이팬은 그럼 몇 등급 주실 건가요? 이건 뭐 S 기스가 나면 S. S가 되는 네. 거죠. S. 그 다음에 종이 호일 보겠습니다. 종이 호일은 뭐 사실 에어프라이어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 호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실리콘 조리 도구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실리콘이 종이에 코팅된 거예요. 이게 실리콘입니다, 그냥. 그 종이하고 실리콘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고온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이걸 굽잖아요. 네. 이게 200도 넘어가는 온도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그럼 같아요. 180도까지는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180도까지는 괜찮지만 예. 에어프라이어 쓸 때 200도 이상만 쓰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리 도구가 음식이 180도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몇 등급 줄까요? 종이 호일? 사용하기 따름이니까 B등급 정도요? C 등급이요. B요? C, D, C, D, C. 네. C? 네. 네, C.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이 호일 다음에 비닐 랩이 있거든요. 비닐 랩도 열만 없으면 괜찮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요거는 아니에요? 종류가 중요합니다. 비닐 랩이 두 네. 가지 종류가 나올 거예요. 이게 그런가요? 그 폴리에틸렌이라는 게 네. PE가 나오면은 있으면 그런 랩은 괜찮은데 네. 그 폴리카보네이트, PC 이런 네. 것들은 열을 가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되는 그런 물질이 녹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전을 구운 다음에 따뜻하게 먹으라고 비닐 랩을 씌워두거든요. 비닐 랩이 물에 계속 접촉해 있다, 따뜻한 물에.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네. 이 랩 자체가 완전히 밀봉을 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 두고 그러는데 네. 운이 나쁘면 이제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손에 묻었던 그런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랩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음식물로 들어가기도 쉽고 하는 그런 사용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뜨겁지만 않으면 괜찮은 건가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뜨겁게 많이 사용하는 게 문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랩을 네. 씌우고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기도 하고 네. 뭐 뜨거운 음식을 놓고 그냥 바로 이렇게 덮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 종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PE면 그래도 PE가 조금 안전하다. PE면 조금 더 안전하다. 지금 당장 이제 보시는 분들이 예. PE냐 슈퍼에 PC냐. 가셔서 예. P2인지를 확인해야 되네요. 몇 등급을 줘야 되는 걸까요? 얘도 한 말씀하신 걸로는 그래도 여기서는 꽤 나쁜 등급이 아닐까요? 그런가요? B등급 정도? B등급. 왜냐하면 따뜻한 게 나왔을 때는 실리콘 조리도구들보다 더 안 좋은 게 바로 달라붙을 나올 수 수도 있다.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진에는 없지만 멜라민 그릇은 어떨까요? 요걸 좀 얘기를 할게요. 멜라민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알려졌냐면 중국에서 분유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린애들이 분유를 먹고 죽었는데 네. 분유에 다른 성분을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정상적으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분자를 섞어 넣었어요. 그게 멜라민이었습니다. 먹으면 병이 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네. 그 멜라민하고 이 포르말데하이드라는
그것도 이제 독성 물질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이제 고분자 중화 반응을 하면 멜라민 수지가 나오고 이걸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이 자체는 낮은 온도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안전한 거예요. 고온에서 가열을 한다든지 전자레인지에서 돌린다든지 뜨거운 음식 그리고 산성 물질 이렇게 신음식 있죠. 네. 이런 걸 넣는다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멜라민 그릇이 저렴하고 단단하니까 들였다가 그렇게 뜨거운 음식을 담는다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렸을 경우에는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독성 이건 물질이- 낮은 온도에 쓰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역시 또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높은 온도, 그 높은 온도가 이제 위험한 거죠. 산성 네. 조건, 높은 온도. 우선 사진은 없지만 그건 한 B등급 정도로 줘야 될까요? 예, 네. 예. 그럼 다음은 플라스틱 텀블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텀블러라고 나온 것은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경우는 일회용에서 많이 씻겨 떨어져 나오는 건데 이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된 것들은 플라스틱 조직 자체가 굉장히 조밀해서 잘 떨어져 나오지는 않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을 오랫동안 하고 내부에 뭐 수세미로 마모를 시킨 경우에는 이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텀블러가 역시 재질이 뭐냐? 재질을 어떻게 재질이 확인하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PC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역시 그 환경 호르몬이 좀 녹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좀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럼 플라스틱 텀블러도 PC 말고 P2면 그나마 괜찮은 건가요? P를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그거는 우선 모르겠어요. PC는 피하자. 이제 뭐 금속 텀블러를 썼어도 네. 특히 외국 분들은 직장에서 텀블러를 쓰면서 잘 씻지 않은 경우가 그렇게 많대요. 굉장히 더럽고 네. 직장에 그러니까 사실 플라스틱 텀블러 자체의 위험성보다는 텀블러를 이제 비위생적으로 쓰는 것들이 오히려 또 약간 더 위험하지 않을까. 그럼 그건 이제 세균 번식의 네네네. 차원에서 봐야 되는 네네. 거네요. 그럼 플라스틱 텀블러 몇 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깨끗하고 네. 마모가 되지 않았다 문제 없고 네. 하지만은 씻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글쎄 뭐 C 깨끗해 네네 B, C 그렇죠. C인가요? 깨끗한 네.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네, 예. C 정도 주는데 그러면 이 대체제로 스테인레스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스테인레스 보온병은 그러면 몇 년 이상 계속 써도 될까? 깨끗하게만 한다면?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스테인레스도 네. 그 강한 산성 음식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다른 금속이 녹아 나올 수가 있어요. 철 말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죠. 뭐 커피 정도 담아서 오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스테인레스는 써도 돼요. 그럴 것 그러면 뭐 같습니다. 몇 년 이상 계속 그러니까 쓰더라도 스테인레스로 들어간 합금의 종류가 그렇게 몸에 나쁜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크롬하고. 크로미움이 좀 나쁘긴 한데 네. 그게 뭐 많이 녹아 나올 정도 그건 음. 아니니까. 예. 그럼 이게 교수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게 플라스틱은 계속 쓰면 마모가 되면서 안 좋은 게 나온다고 하는데 스테인레스는 계속 쓴다고 해서 마모가 되고 뭐가 나오고 하는 거는 철분이 아닌 건가요? 나오면 좋은 철분제죠.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농담인지 진짜인지 헷갈리거든요. 아 스테인레스의 네. 주성분은 철이니까요. 네. 실제로 철분이 나오면 철분제가 되죠. 저 이거 믿어야 되는 겁니까? 뭐. 교수님? 아, 제 텀블러도 이 네. 속에 스테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오랫동안 썼고요. 사람들이 그러고 문제가 없는 것들이면 괜찮지 않을까. 네. 네. 네, 이건 누가 철분제로 쓰겠습니까? 아, 네. 네, 스테인레스 보온병은 그러면 여기엔 없지만 D등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텀블러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에 환경 오염이 되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지양하고 실리콘 빨대를 쓰자 해서 많이들 쓰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직접 입에 닿다 보니까 괜찮을지가 궁금해요. 이게 실리콘 자체는 네. 굉장히 안전한 재료인 건 분명해요. 네. 근데 더러워서 안 씁니다. 위생적인 관점에서 예, 그거 씻기가 너무 힘들고 좀 빨대 굉장히 가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씻으려면은 저 화학과 학생들이 쓰는 그 NMR 튜브 혹시 아십니까, 교수님? 그 굉장히 가느다란 이런 튜브가 있는데 그걸 닦는 솔로 닦아야 이게 닦을 정도라서 저는 안 좋아합니다. 빨대 안쪽을 닦는 게 불가능하고 네.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이랑 썼다가는 그냥 그러겠네요. 그럼 교수님들은 빨대를 혹시 네, 그래서 저는 빨대를 잘 안 쓰고 빨대라는 네. 거. 교수님들은 아예 저는 안 안전을 씁니다. 위해서 네. 건강을 위해서 빨대를 안 쓰신다. 알겠습니다. 빨대 사용을 네. 지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 우선 몇 등급 주고 시작할까요? 상태가 좋은 거면은 이거는 완전 A 등급인데 A 등급. 나무젓가락 중에 이제 오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 경우에 굉장히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오칠 자체가 그냥 아주 소량의 뭐 우루시올 이런 게 민감한 분들도 있을까봐 이제 그래서 그 정도인데 만약에 표면이 그런 칠이 다 벗겨지고 울퉁불퉁하고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가 슬어 있다. 이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나무젓가락이 되는 거죠. 교수님 보시기에 나무젓가락이 우리나라는 잘 안 쓰고 일본과 중국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 저희 집은 나무젓가락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부식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코팅을 한 부분, 오칠 코팅을 한 부분이건 나무건 기본적으로 조직이 물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세균 번식이 가능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했던 이런 쇠젓가락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 훨씬 네. 쇠젓가락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교수님도? 예. 쇠젓가락도 마찬가지로 계속 써도 몇 년 이상 써도 아까 괜찮나요? 똑같아요. 스테인레스하고 똑같은 스테인레스니까. 건가요? 주기적으로 바꿔줄 필요는 없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30년 써도 자랑할 수 있는. 그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군요. 좋습니다. 나무젓가락은 그럼 D등급으로 보내줄까요? 네. 몇 네, 등급? 네. 네, D등급. 좋습니다. 그 다음은 주방 세제를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주방 세제로 요즘에는 다이소나 그런 마트에 가면 채소나 과일을 씻어도 됩니다라고 써 있거든요. 예. 정말 괜찮을지가 궁금해요. 아무리 그 중성 세제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계면 활성제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니까 그 과일을 닦는 데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방법이죠? 보통 사과나 이런 데 보면 표면에 약간의 그 왁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 왁스긴 하지만 네. 간혹 가다가는 천연이 아니라 이 파라핀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농가에 따라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그 치약에 보면은 베이킹 소다 알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라든지 아니면 워싱 소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알갱이, 염기성을 가지는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물에 조금 적셔서 이 과일의 껍질을 닦아주면 꽤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나 워싱 소다를 이용하면 되나요? 물 약간만 적셔서 닦아내면 아주 뽀드득뽀드득하게 닦아낼 수 있어요. 거의 화학자만 할 수 있는 맥가이버 세척법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면 처음 세제가 들어봤네. 아니라 그것도 뭐 굳이 얘기하면은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니까 세제라고 부를 수 있죠. 그것도 염기성 세제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설령 그걸 먹는다고 해도 베이킹 소다 먹어도 상관없고 네. 워싱 소다는 많이 먹으면 이제 위가 아플 테니까 그건 안 되겠지만 약간 조금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물질이니까 뭐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선택한다면 닦아서 씻어내면 되니까. 베이킹 소다를 선택하면 아니요, 그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상관없나요? 씻어낼 거니까. 네. 네, 좋은 팁이었습니다. 네, 세제 관련해서 뭐 약간 의학적으로 조금 네. 뭐 비슷한 얘기라 좀 잠깐 좀 이렇게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강의하셨던 화학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이런 화학 물질이 위험한지 몰라서 벤젠을 다뤄두시던 분이 벤젠으로 세수한 적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벤젠은 아주 강력한 백혈병 유발 물질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 당시에는 어떤 물질이 뭐 발암 물질인지 이런 것들 잘 몰랐던 시절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약이 먹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랫동안 노출된 다음에 그 결국엔 병이 될 때까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예전에 살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쓰이다가 임산부들이 그게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아이들이 다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로 태어나면서 그 70년대에 드디어 이제 먹는 약이 심각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생긴 게 임상시험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1상, 2상, 3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종류의 이제 전문의약 품들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약국에 쓰는 약들도 오랜 경험에 의해서 안전하다는 걸 인정받은 거고 전문의약품들은 반드시 3상을 통과해야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1상에서 안전성, 2상에서 그다음에 용량에 대한 반응, 3상에서 안전성과 효과를 통과해야만 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요. 그때까지 제약회사가 투자하는 돈이 아무리 적어도 막 1,000억에서 수천억을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약값을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건데 사람이 먹는 약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놀랍게도 사실 이런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은 그런 테스트를 안 받고 나오거든요. 그렇겠죠. 1,000억을 투자해서 어떻게 세제를 네. 만들겠어요. 그게 사실은 오히려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이게 지금 위험한 물질이거나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임상 실험을 당하고 나서야라고 말하면 좀 네. 왜냐면 네.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닌데 먹어지거나 흡입이 되는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그런 일이 생기기는 하죠. 그러니까 세제는 우리가 그릇을 닦는 세제라고 하더라도 그걸 음식물에 또 얹어가지고 닦고 싶지는 않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 먹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면은 과일도 웬만하면 그런 주방 세제로는 안 닦으면 좋으니까 한 뭐 B등급, C등급 정도로 줄 수가 있겠네요. 네. 플라스틱 도마 어떨까요? 플라스틱 도마는 도마의 재질에 따라서 또 약간 다른데 우레탄 폼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게 좀 쿠션이 좋은 거. 그런 것들은 마모가 좀 적게 돼요. 그래서 과일을 자른다든지 할 때 쓰면 좋은데 보통 단단한 것을 칠 때는 PE로 된 걸 써요. HDPE라는 걸 쓰는데 이걸 칼로 탕탕 내리치니까 이 마모가 됩니다. 네. 이렇게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제 드시지 마시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까 그 어떤 물질이 네.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수십 년이 지나서 알게 되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한 것들은 안 좋다는 게 적어도 세포 수준의 독성이 있다는 거는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그렇게 도외시하면서 먹어도 돼 하면서 나중에 내가 세월이 지나서 몸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생기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독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적게 하는 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네요. 아무튼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임상 실험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기 싫잖아요. 네,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말씀은 근데 맞는 플라스틱 것 같아요. 도마는 거의 바로 기스가 나던데요. 이렇게 그게 PE 계열을 많이 썼어. 그래서 그럴 때는 치는 것들은 나무 도마가 네. 적절히 쾅쾅 내리쳐야 될 때는 차라리 나무 도마가 낫다는 거를 기억해 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 네. 많이들 필수적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자레인지에 안 좋은 플라스틱 용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도 혹시 안 좋은 물질이 나올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써도 전 돼요? 마이크로 전자레인지라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전자파에 대해서 좀 지나친 그런 공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하는 일이 물 분자를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요. 그래서 서로 물 분자들끼리 막 마찰이 되면서 열이 나는 건데 이게 전기 끄면은 꺼져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는 차폐를 시켜놔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는 켜지지도 않고 닫혀 있는 상태는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못 새어 나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 그 앞에 잊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예. 실제로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도 전자파 그 마이크로웨이브가 굉장히 차폐가 잘 되게 지금은 다 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안에 계신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네. 또 에어프라이어는 안 좋은 뭐 독성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그냥 있는데 데우는 건데. 그죠? 데우는 근데 정도이기 이제 때문에. 에어프라이어에 보면 그 통 같은 경우에 네. 코팅이 돼 있죠. 넌스틱 코팅이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테플론입니다. 테플론 코팅이 돼 있으니까 그것 역시 뭐 스크래치가 너무 심하게 났다. 그러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을 겁니다. 뭐 사용할 때 굳이 그 앞에 머리를 대고 있을 필요는 없겠지만 네. 주방기구 자체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용하고 끄고 뭐 그 사이에는 별 문제는 없다. 네, 별 문제 없다는. 전 궁금한 게 주방
도구에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을 넣었을 때 이제 고온으로 가열될 때 대부분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아까 실리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편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리콘을 전자레인지 안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뭐냐 하면은 PE, PP. 그러니까 그 고분자를 만들 때 썼던 그 원료 물질이 기체 분자인 것들. 에틸렌하고 프로필렌, 기체죠. 이렇게 분해가 돼도 그런 기체가 나올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 멜라민 수지 같은 경우에는 A라는 화합물, B라는 화합물이 이렇게 링킹이 돼서 연결이 돼서 고분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연결된 경우에는 고온에서 가열한다든지 했을 때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P나 PP는 설령 떨어져 나오던 그냥 기체예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올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폴리스타이린 우리가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왜 그 라면 그릇으로 쓰는 그런 거, 그런 거라든지 PC 이렇게 파란 물통 있지 않습니까? 생수통 그런 거나 PVC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요. 멜라민 수지도 안 되고 PE, PP 요거만 전자레인지에 안전하다고 하는 플라스틱 용기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 배달할 때 많은 그릇들이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이게 실제 표기도 돼 있으면서 그런 배달 음식들도 많은데 사실 그 뭐 제 개인적으로 그게 어떤 성분인지는 다 거기 써 있지는 않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불안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검은 거 있죠. 검은 것들은 거기에 보통 이제 난연제를 섞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색소를 넣은 건 제가 이제 그 공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타지 않게 난연제를 넣은 경우는 절대 그 식기로 쓰면 안 되죠. 이게 난연제 자체가 이제 몸에 안 좋은 물질이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색소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 색소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먹고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안에는 설령 P나 PP를 쓰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썼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거기서 뭔가 떨어져 나올 플라스틱 조각이라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유리 그릇 좋고 뭐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런 거 쓰면 되지. 아무 문제 그런 마음 문제 유리는 없어요. 사기 그릇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네요.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정말 제가 낱낱이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야 된다면 어떤 기준을 가슴에 새기면 될까요? 교수님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건을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으로 나왔으면 그 제품 그대로 쓰자. 섞지 말자. 아무리 자기가 찌개를 좋아하더라도 함부로 섞지 말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섞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사용하자. 저는 뭐 일일이 저런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긴 했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하나하나 다 메모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 행동도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제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컵라면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컵라면을 그 용기채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굳이 그렇게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도 또 있어요. 굳이 그렇게 이제 편의점 가서 그렇게 드신단 말이죠. 이게 건강을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었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방향이라면 뭐 코팅 프라이팬은 기스가 나면 버리도록 하고 뭐 저런 것들 깨끗한 상태로 하도록 하고 그 정도의 행동이 제일 적절한 거 아닌가. 네, 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아는 만큼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 하나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접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강구조대는 여러분의 건강을 구조할 때까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